우리 지문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번 보시면 남북의 언어는 언뜻 보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글에 제재가 나와 있죠. 바로 남북의 언어가 이 글의 중심 소재인 제재가 돼요.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맞춤법이 조금 다르고 어휘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아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첫 번째 문제점. 다음에 경우에 따라는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도 될 것입니다. 문제점 2번. 같은 민족이라도 생각이 옅어질 수도 있대요. 세 번째 문제점. 네 번째는 언어의 차이가 남과 북이 교류하는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되죠. 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거나 또는 앞의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남북은 서로 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해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돼요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저와 함께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올 내용이 첫 번째 남북한 언어의 차이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설명문이라는 글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을 우리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그 부분은 글의 처음 부분, 즉 설명문의 처음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번 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고 있어요. 괄호 안에 1988년이라는 글자가 써 있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직 2010년 거를 따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둘, 즉 남한과 북한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즉 33년에 만든 것을 뿌리로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남한과 북한의 말은 둘 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1933년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자, 언제 달라졌을까요? 분단 이후 교류가 없이 각자 맞춤법을 수정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대요. 그럼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남한과 북한에 지금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 예시를 보면은 우리 남한에서는 첫 번째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룻배, 즉 나룻배에 시옷이 들어있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남한에서는 자, 기역번을 인정해서 이용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기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용이라고 표기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언어의 차이점인 이용과 리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용과 리용에서 지금 둘이 다른 점이 무엇이죠? 바로 이용의 이는 이응이고 그 다음에 리용의 리는 리을이 앞에 쓰였다는 거예요. 자, 말의 제일 처음, 즉 첫머리에 리을과 같은 자음이 쓰이지 않는 규칙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단어의 첫머리, 즉 말의 머리에 온다고 해서 머리 두 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 그래서 기억번에는 두음 법칙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띄어쓰기가 다르대요. 3번 띄어쓰기. 남북한은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넓게 잡는데요.
그래서 남북한은 단어 다위로 띄어 쓰지만 하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것을 남한보다 넓게 잡는다. 그래서 위에 건널 것이다처럼 의존명사를 붙여 써요. 두가 북한이 붙여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널 것이다에서 의존명사는 바로 것이죠. 그래서 건널뛰고 것이 아니라 건널 것을 이렇게 붙여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문을 다 분석했으니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왼쪽에서 읽었던 글은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점을 설명한 설명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설명문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5번 먼저 보시면 일상생활 중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낀 점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수필이라고 불러요. 4번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내세워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뭐라고 하죠? 논설문이라고 부르고요. 3번 자연이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우리 함축이라는 말을 모를 수 있어요. 함은 포함하다 함자, 축은 축약하다 축자예요. 축약이란 뭐냐면 아주 짧은 글에 많은 내용을 막 구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글에 많은 생각이 들어있는 글을 우리가 바로 시라고 그러죠. 다음에 2번 현실에 익슴직한 이야기를 상상해서 쓴 글을 소설이라고 하고요. 1번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쓴 글을 우리가 설명문이라고 해요. 자, 객관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길이라든지 무게 같은 거죠. 자, 객관의 반대말은 뭐죠? 주관이죠. 주관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판단 또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생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답은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요. 1번 남한과 북한 모두 한글 맞춤법 88년본을 따르고 있다. X죠. 남한만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2번 남한의 한글 맞춤법은 34년 이후에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88년도에 한 번 더 수정이 됐고요. 3번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가 커서 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번 남북한의 맞춤법을 통일하기 위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죠. 5번 북한의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한 33년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맞아요.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 통일한 33년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을 찾으면 답이 5번입니다. 3번 윗글을 읽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요. 1번 북한에서는 의존명사를 붙여 쓴다. 그래서 건널 것이다를 붙여 쓴다고 얘기했죠. 건널 것이다. 그래서 의존명사인 것 앞에 있는 수식하는 말을 이렇게 붙여 쓴다고 얘기했고요. 2번 남한에서는 북한보다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 많은 게 아니라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이고요. 3번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4번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만 그래서 나루와 배가 합쳐졌을 때 나룻배 이렇게 가운데다가 사이시옷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나루배 이렇게 적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5번 남한에서는 양식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량식이라고 쓴대요. 그래서 단어를 살펴봤을 때 단어의 제일 첫머리 해서 머리에 왔을 때 리을이 아니라 리을을 빼고 이응으로 쓰는 법칙을 우리가 머리 숫자를 써서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음의 법칙이라고 해서 두음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2번이 되고요. 4번.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나와 있죠. 2번. 현재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두음 법칙, 사이시옷, 다음 마지막으로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음에 3번.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에 차이가 생긴 까닭은 1933년에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이후에 각자 나라가 분단되어서 남북한이 따로 맞춤법 규정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네 번째, 남과 북의 언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언어가 많이 달라져 갖고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갖춘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수 있다. 등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5번. 북한에서 문화어로 삼은 방언에는 무엇이 있나요는 앞에 글을 읽고는 알 수가 없는 문항이죠. 적절하지 않은 질문은 5번이에요. 5번.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자,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서 나룻배로 표현한다. 첫 번째 사이시옷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나룻배로 써요. 또 남한에서는 기억을 인정해 이용이라고 쓰지만 북한에서는 기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리용이라고 쓴대요. 이렇게 이용과 리용처럼 단어의 제일 처음에 이라는 모음 앞에서 리을이 쓰이지 않고 이응이 쓰이는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두음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올 수 있는 말은 두음 법칙이고요. 이렇게 답안에다가 두음 법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윗글을 읽고 남한말과 북한말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남한말에서는 첫 번째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말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리을이 이렇게 쓰였고요. 남한말에서는 리을이 떨어지고 이응이 들어있어요. 2번, 남한말에서는 사이시옷이 쓰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표와 말이 합쳐져서 그 가운데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고요. 북한말에서는 시옷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번, 보시면 지금 남한말에서는 락원이라고 돼 있어서 두음에 지금 리을이 와 있죠. 그리고 북한말에서는 낙원이라고 돼 있어서 리을이 생략되고 니은이 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남한말인데 지금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적절하지 않아서 답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답이 되려면은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말에 락원 이렇게 와야 되고 남한말에 낙원 이렇게 와야지 정답이 됩니다. 4번 보시면 역시 남한말에선 사이시옷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갔고요. 북한말에선 들어가지 않았죠. 5번에도 마찬가지로 치마와 자락이 합쳐졌을 때 이렇게 사이시옷이 가운데 들어있는 경우가 북한말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7번부터 12번까지 지문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자, 남한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 표준어가 되었고요. 다음에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표준으로 한 문화어를 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단 초기에는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했지만 1966년도에 문화어를 제정해서 보급했는데 이 때문에 남한의 표준어와는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66년에 문화어를 제정해서 보급한 게 바로 남한과의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한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는 단어란 뜻이죠. 어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대요.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은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사투리라는 뜻이죠. 북한에서 문화어를 정할 때 평안방언이나 또는 함경방언을 적지 않게 문화어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거나 쓰지 않은 어휘가 문화어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문화어의 계산이, 가마치, 망돌은 우리나라의 말의 표준어의 거위, 누룽지, 맷돌에 해당하는 말로 원래 방언이었던 것이 문화어가 된 것이에요 라고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북한에서 남한과는 다른 뜻으로 쓰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의 같은 글자, 같은 형태를 띠지만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 한번 볼게요. 이런 어휘들은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쳐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많아요. 아래의 뜻풀이를 함께 볼게요. 남한은 북한은 모두 똑같이 동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뜻이 달라요. 남한은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북한에서는 노동계급, 혁명이역과 같이 약간 사상의 의미가 더 들어가 있죠. 어때요? 동무의 특별히가 사뭇 다르지요? 북한 사전에서도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이라는 뜻풀이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의미를 비교하면 남한과는 전혀 달라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요. 북한에서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입니다. 이런 어휘에는 다듬은 말이나 새로 만든 말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말다듬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음반은 소리 음자에 쟁반반자죠. 이렇게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었고요. 그 다음에 끌견자에 끌인자에 자동차 차자 이렇게 세 글자를 끌다의 끌자, 그 다음에 자동차차의 차자 이렇게 순우리말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나이프는 외국에서 온 말인데 얘를 밥상에 있는 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노크도 역시 외국에서 온 말인데 손기척으로 바꿨죠. 그래서 외국에서 온 말을 세 글자로 해서 여기 집어넣으면은 기억번에 외래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순우리말로 다듬었대요. 그리고 이제 니은번을 풀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볼게요. 뒤에 보시면 이념이나 또한 북한 특유의 사상 그리고 제도를 반영했대요. 그래서 이념과 사상,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큰 북한의 체제가 뭐죠?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니은번에 사회주의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나 또는 이념, 북한 특유의 사상, 제도를 반영해서 노동영웅, 밥공장, 인민배우 같은 말을 새로 만들었지요. 자, 여기까지가 지문이고요. 그럼 우리 7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의 유형을 세 가지를 조건에 맞게 쓰래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은 무엇무엇이다의 형식으로 쓰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 위에 올라가 갖고 우리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세 가지 빨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첫 번째 유형이 뭐였냐면은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유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해서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옮겨서 쓰시면 첫 번째 유형은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정한 어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이며, 자, 세 번째로는 분단 이후에 새로 쓰이는 어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윗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1번 1966년 이전에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거의 없었을 것 같다 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66년에 문화어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남한, 북한 모두 다 서울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2번 우빈이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남북한의 어휘들을 더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무와 같은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원준이 세 번째 표준어에는 서울 말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의 방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겠네. 이거 아니죠. 그래서 표준어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 석희 1966년 이전 남북한 분단 초기에는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했다고 얘기했었어요. 다섯 번째, 북한에서 문화어로 인정하지만 남한에서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더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표준어와 문화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보기에 글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것은? 보기에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세포의 경우 남한에서는 생물학적 용어로 쓰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집단에서 바탕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조직을 뜻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남한이랑 북한에서 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쓰인 지금 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바쁘다의 경우 북한과 남한에서 형태는 같지만 다른 뜻으로 쓰인 이야기를 지금 쭉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다가 우리 여기 있는 보기의 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우리 앞에 있는 지문으로 가셔서요. 4번 볼게요. 두 번째 유형,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에 대한 예, 여기 뒤에 들어가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기 4번에 단락 맨 뒤에다가 예시를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고요. 10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10번에 있는 기억을 보려면 또 앞에 있는 지문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시면 라달락에 보시면요. 여기 한자어나 기억을 순우리말로 다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에는 나이프와 노크를 의미하는 외래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이렇게 4번 외래어가 됩니다. 1번에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우리 니은번 찾아볼게요. 자, 니은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념 또는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앞에는 이념이나 사상보다 조금 더 큰 사회체제인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에는 사회주의에 해당하는 답은 여기 이렇게 1번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12번 다음 중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에 해당하는 것. 북한의 방언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딱 보면은 여기 2번 이 북한 사투리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다른 말들은 노동영웅, 인민배우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의 사상이 들어있는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소리판과 같은 단어는 음반이라는 말을 순우리말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꾼 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에 해당하지가 않고요. 3번 박공장 역시도 해당하지 않는 단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은 북한의 신문기사이다. 문맥을 고려해서 밑줄진 어휘의 뜻을 추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전 우리는 땡땡땡 학생 소년 공전을 찾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전이라는 것의 뜻을 1번에서 우리 추측을 해보면요. 학생들이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뒤 문맥으로 찾아보시면요. 찾았다. 그러니까 찾은 장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니까 1번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과학기술, 예술, 체육 부분에 20여 개의 소조가 운영되고 있대요. 자, 우리 지금 과학기술, 예능, 체육 부분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니까 2번 보면은 소수의 인원이 모여 여러 가지 과외 활동하는 모임을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위로 가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체육관과 극장을 비롯해서 여러 학생들이 과외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실습 설비, 기구, 악기, 체육 기자재들이 그진하게 갖추어져 있대요. 그진하게라는 말 몰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자기 희망과 재능을 꽃 피우고 있는데 마음껏 꽃 피운대요. 이렇게 자기의 희망, 재능을 마음껏 꽃 피우려면은 앞에 있는 자재들이 많아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많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그진하게는 시설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갖추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다시 위에 가서 여러 학과 목조 조실 그 어디에서나 학생들이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배움에 열중하고 있었다. 물리조조원들은 열기띤 토론과 논쟁으로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열기띤 토론을 한다는 것은 또 역시 논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번에 논쟁은 논쟁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도 맞고요.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줄 볼게요. 자동차 조소원들은 컴퓨터 조종 장치를 통해 윤정 기재들의 동작 원리들을 익혀가고 있대요. 자, 자동차 소조원들이 어떤 원리를 익히겠어요? 당연히 자동차에 관련된 원리를 익히겠죠. 그러니까 5번의 윤정 기재는 여러 자동차의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4번 보시면요. 다음 만화에서 남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정윤 씨가 남북한 언어의 차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한 문장으로 쓰래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윤 씨, 거기 클립 좀 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클립이요 하고 못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다이어리랑 볼펜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이어리와 볼펜도 역시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클립, 다이어리, 볼펜은 다 외국에서 온 외래어죠. 그래서 외래어를 사용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은 바로 의사소통에 문제점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어려움 또는 문제점을 겪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고요. 15번 보기는 북한의 동아이다. 보기를 읽고 남한의 맞춤법과 다른 부분을 찾아 어떤 점이 다른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부터 볼게요. 보기에서 쓰인 표현을 예로 들어서 남한의 맞춤법과 북한의 맞춤법의 차이점을 두 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보기 같이 볼게요. 가을 어느 날 아침 마음 착한 너구리가 봄을 찾아왔습니다. 고마, 내가 어제 밤나무 꼴에 왕밤알을 두무지 모아놓았는데 같이 가서 가져오자. 어제 모아놓은 게 아직 있을 게 뭐야? 멧돼지랑 노루랑 다 가져갔겠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하나 찾아볼게요. 여기 모아놓은 게 보시고요. 있을 게 뭐야 볼게요. 놓은 개, 개랑 있을 개, 개는 둘 다 뭐예요? 요거 의존명사죠. 자, 의존명사는 원래 앞에 수식해주는 말이랑 띄어서 쓰는 게 우리말의 원칙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의존명사를 이렇게 붙여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차이점에는 북한 땡땡하고 의존명사를 붙여 쓴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매대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는 매대지를 멧돼지에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여기 멧돼지 밑에 시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한 땡땡하고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